네.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USB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 거냐. 그런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48분짜리 녹음 파일이 있다. 예.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뭐 이런 설명을 좀 예를 들어서라고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랑 대판 싸웠다라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씨와 주고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공개하겠다. 네, 이런 이런 게 있어요. 48분간 통화했던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는 알 수가 없다고요. 네. 2024년이죠. 공천 관련해가지고. 네. 주고받았다. 대화를 주고받았다. 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명태균 씨는 어떻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김건희 씨하고 대판 싸웠다. 대판 싸웠다. 네. 영부인하고 막 싸우는 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뭘로 싸웠답니까? 뭐 그거와 관련해서 싸웠겠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간이 조금 많이 이제 좀 삭제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 조금 살려서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2024년 총선에 갑자기 본인은 이제 김영선 의원의 지역구는 창원 의창인데 이제 김해갑으로 그렇죠. 이동하라고 요구를 받는데 왜 김해갑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꼭 보내야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이미 다 세간에 알려진 대로 김상민 전 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상민 전 검사는 윤석열 씨하고 같이 근무연이 있고 조국 수사를 같이 했던 팀이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김영선이 빠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왜 빠져야 되냐? 빠지게 된다면 경선이 아니라 단수를 해야 된다. 단수 공천을 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명태균의 입장이었는데 이제 김건희 측은 경선은 기본이다. 경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아무 상관이 없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가 민간인 두 사람이 공당의 공천을 가지고 둘이 48분간 대판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코미디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막 전화해서 공천 문제 관련해서 거의 가야 돼요. 단수 안 되고 경선해야 된다니까 막 이러고 이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히 좀 그 예상을 좀 해보자면 이런 장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송재범 의원님? 그러니까요. 이게 공당의 그 공천을 왜 아무 상관없는 두 사람이 결정을 하고 그럴 거 싸우냐. 그래서 그 당시 생각해 보면. 그 국민의힘의 그 공천이 얼마나 원칙 없이 진행되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역으로 또 이렇게 증명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사실 김영선 전 의원은 우리가 볼 때 아주 그 떠오르는 명장면이 있잖아요. 수조에서 수조에서 물 떠먹으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고 막 강변하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 아마 그 국민의힘 내에서도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후보였잖아요. 그래서 그 의원 평가에서도 꼴찌했다고 그렇죠. 소문도 나 있었고, 근데 이런 분을 그 지역구로 옮겨서 김해로 옮겨서 전략 공천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무리하고 말이 안 되는 건데 명태균이 얼마나 그 국정에 중요한 그런 어떤 그 결정권의 영역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면서 이 공천 개입의 핵심적인 어떤 증거의 하나로 이걸 드러난다면 굉장히 핵심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김건희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또 증거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만 밝혀진다 해도 굉장히 중요한 좀 이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공당의 공천에 개입을 하고 국정에 뭐 감내라 배나라 얘기를 하고 아마 그런 내용들이 USB나 황금폰에 상당히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그 무렵에 김건희하고 48분 동안 말싸움할 사람이 있을까요? 대통령도 못할 텐데요. 대통령도 못할 텐데. 말싸움 48분간 할 사람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진짜. 윤석열도 못했을 것 같은데.
겸손포 이제 그랬잖아요. 부인도 모르겠다고. 우리 마누라도 모른다. 와이프도 크게 모른다. 화낼 거야. 네, 몹시 화낼 거야 그랬잖아요. 엄청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예. 48분 동안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못 명태균밖에 없다. 명태균밖에 없을 것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다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수준일 것 같은데. 예, 별의별 내용이 아마 이 더 많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개가 안 되니까 점점 더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본인이 어떤 공익 제보자의 위치를 원한다고 하면 이거는 빨리 이제 제출을 해서 그렇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길로 가는 것이 공익에 그렇죠. 봉사하는 일이다라는 예, 말씀. 검찰이 먼저 공개하면 네. 사실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손해거든요. 아 검찰이 먼저 공개해 버릴 수도 있겠습니까? 검찰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럴 사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검찰이. 네, 그렇죠. 검찰은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네. 검찰은 핑계댈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공소 사실과 관계된 부분만 수사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공소 사실과 그밖에 나머지는 다. 다만 이제 공천과 관련된 공천과 것이니까 관련이 공개할 수도 있으니까요. 있죠. 그렇죠.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이 되니까. 사실 이 부분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일단 그 평소에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를 향해서 우리는 식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다는 거. 저는 근데 식구라는 표현은 주로 조폭들이 하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저는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개인 가정사를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봉식 차장에게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이제 김건희 씨 가정사에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상권 변호사 목소리 한번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거의 김건희 씨로부터 우리 식구 이래 했대요. 김건희 씨가? 예. 명태균 씨한테? 예, 우리 식구다. 그러니까 그 가정사도 좀 많이 알고 있었대요.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그 성격들, 성향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뭐 최은순 엄마, 뭐 오빠 김진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뭐 어떻답니까? 근데 왜냐하면 장모인데 사위가 구속됐는데 스크린 골프 치러 가가지고 참 온당한 처신이 아니라고 보고요. 네. 김건희 씨는 윤석열 씨 면회를 가는가 모르겠네요.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안 간다고 하는가요? 예. 그것도 부부로서 아내로서 옳지 않은 태도인 것 같고요. 이때는 당당하게 가야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보아할 때 식구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면 그 김건희 씨네 식구들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도 이용해서 장치를 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치라는 거에는 그런 것도 또 포함되겠죠. 그 이제 남상권 변호사가 그러니까 저하고 인터뷰할 때도 막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놔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빠져나갈 구멍과 그 다음에 이제 다 말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막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머리를 쓰면서 기자한테 다 털어놓지 않으리 막 이런 이제 결심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녹취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했다. 누가? 김건희가. 계엄 전에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맥락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게 저쪽이 알고 대응하면 어떤 대응을 우리가 하게 될지 일종의 이제 전략과 전술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명태균 씨죠. 명태균 씨는 뭐 황금폰이 있다, 그 다음에 USB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 오히려 대통령실이나 뭐랄까 김건희 측에서 본인을 좀 구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것은 허망한 꿈이었다. 그러니까 일체 도와주거나 뭐 손을 잡거나 이럴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해석이 좀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이게 그 거래라는 것은 뭐 형사 재판, 형사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겠죠. 그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이런 상황을 어떻게 알렸을까? 저희가 이제 11월 4일 날 수사 보고서가 나왔고 11월 7일경에 윤석열이 그 정부 바뀐 후에는 별로 대화를 안 했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근데 그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고, 11월 24일 날 공소장 보면 만나가지고 명태균
이 게이트를 얘기했고 또 12월 2일 날 이 민주당과 검찰에 민주당과 이 언론에 휴대폰을 제공하겠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윤석열 측에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재판 수사를 받고 있는데 뭔가 액션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인을 계속 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명태균 씨는 일정 정도는 윤석열 측하고 딜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네. 그죠? 일정 정도는 이거를 저한테 표현하기로 경상도 말로 확 터잡부이소 뭐 이런 다 터트려 버린다. 예. 이제 그러니까 양가적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었을까요? 명태균 씨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황금이라고 네. 그 딸 아이에 그쵸.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또 애정을 계속 표해줬고 맞습니다. 김건희가 예. 그리고 뭐 사진도 보내주고 또 그 외에 영상 통화도 하고. 김건희 또 오빠에 대해서도 막 험한 말을 네. 하고 지가 뭘 안다고 네. 뭐 무식하면 네. 뭐 가만히 하나 네. 있지 이런 얘기를 네. 하는 걸로 봐서는 이 가족사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만남의 관계가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본인의 마지막 구명수단으로 좀 뭔가 떼쓰듯이 봐, 내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나 빨리 꺼내줘. 이렇게 아마 마지막으로 요구를 한 거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게 계엄령으로 돌아버린 그러네.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완전히 나타난 다르게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 나를 꺼내줄 줄 알았더니 계엄을 선포해서 오히려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계엄이 됐으면 명태균은 어떻게 됐을까? 그 얘기 좀 들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계엄이 선포됐을 때 제가 창원 교도소에 연락을 합니다. 명태균 신병의 안전을 위해서. 예, 걱정되잖아요. 바로 예. 걱정됐거든요.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창원교도소가. 창원 교도소가. 그래서 정유미 검사장에게 네. 제가 말고 제가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네. 명태균 신분 어디에 있느냐 확인해 달라. 네. 하고 확인을 받아요. 네. 안전한지. 안전한지요. 예. 왜냐면 소리 소문 없이 끌려가가지고 예. 죽는 거예요. 계엄이 성공했다면. 네. 성공했다면 죽는 겁니다. 명태균부터 죽였을 것이다. 명태균도 죽고 예. 저도 아마 끌려갔을걸요. 그랬겠죠. 변호인이니. 네. 변호인도 뭐 민주당이 조직이다 막 예. 하고 이래서 하니까 음. 쫄아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명태균의 신병이 누가 알려줬답니까? 명태균 씨한테 계엄 선포했다고. 그거는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나서 매일 예. 직견을 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자기를 꺼내줘야 이게 맞는 건데 네. 꺼내주지 않고 계엄을 해버려.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 우리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하고 감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모조리 다 아마 삐원 먹고 다 수용이 불가할 정도로 많이 잡혀갔어야 되지 않을까. 수거해다가 연평도에도 백령도 연평도 수장시키고 북한은 소형으로 만든다는 것이 백령도 계획이잖아요. 예.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예. 48분간 싸운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 같은데.